필립스 커피 머신 EP 2200번에 대해서 리뷰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진동이 심합니다. 지금 컵이 움직여요. 종이컵이 움직일 정도로 진동이 심해요. 야, 컵이 많이 움직이는데 이거. 네. 보이죠? 컵 움직이는 거. 지금 컵 움직인 거예요. 카메라가 움직인 게 아니라 컵이 움직인 겁니다. 혼자서. 이 정도면 60에서 65dB 정도 나올 겁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소음 측정을 해봤습니다. 소음 측정 장비는 BSWA309 모델이며 국립환경과학원 형식 승인 등록된 제품입니다. 소음은 그라인딩, 프리브루잉, 추출 최대 최저, 임사장 평균을 측정하였습니다. 임사장 평균은 주관적이며 현장 실험 당시 소음 측정기에서 가장 많이 보였다고 생각하는 소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안정이 됐을 때는 61dB에서 움직였어요. 60에서 65 데시벨이 나온다고 제가 분명 얘기했듯이 그게 딱 맞아 들어가죠. 클라스! 소음 측정 기준은 정면 투출구로부터 30cm 자가 들어가도록 위치하였고 측면 중앙을 기준으로 30cm 자가 들어가도록 위치하였습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소음 측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를 보겠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측정 기준에서 사용 원두는요, 가테말라 안티구아 SHB 100% 21년 7월 12일 로스팅된 원두를 사용을 했고요. 투출구 기준으로 30cm 자가 들어가도록 아까 전에 공간 띄운 거 보셨죠? 그라인딩 같은 경우에는 71, 70.8, 70.6, 71.7, 70.9가 나왔는데요. 이 데이터를 제가 조작할 수는 없어요. 71.7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안에 그라인더에 원두가 들어갈 때 엉켜가지고 탁 튀는 소리가 나서 소음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라인딩 소음 같은 경우에는 정면 기준으로 70에서 한 71 정도 나온다고 보면 돼요. 요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프리브로잉 같은 경우에는 68.6, 66.4, 67, 67.3, 67.2가 나왔는데요. 커피가 본격적으로 추출하기 전에 한번 우웅 하고 물을 쏴줍니다. 적십니다, 원두를. 그 소리가 요 정도로 나요. 그래서 요거는 67.3dB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출 최대와 최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동 펌프이기 때문에 얘가 음이 똑같이 일정하게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나온 데이터를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61, 59, 59, 58, 57.7을 저희가 보면 되는데 평균적으로 58.940이 이제 추출 안정 때 나오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소음 같은 경우에는요, 그라인딩 시에는 71, 그리고 프리브루잉 때는 67.3, 그리고 추출할 때는 58.940 정도로 소음이 나왔고요. 이 소음은 약간씩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실험할 때는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왼쪽 측면을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69번과 70번을 보시면 소음이 커졌는데요. 이거는 68번 추출 후에 원두통에 원두가 다 떨어져서 그라인더가 빈 상태로 돌았기 때문에 소음이 올라간 겁니다. 와, 원두 없다, 원두. 와. 그래서 그라인더 소음은 72에서 73dB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소음은 줄었지만 그라인더 소음은 조금 더 올라갔네요. 오른쪽 측면을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른쪽 측면에서는 소음 평균값이 커졌습니다. 위치별 소음을 비교했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라인더 소음을 앞선 이유로 제가 72.5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면과 왼쪽하고는 소음 차이가 크게 없어요. 오른쪽은 다소 소음이 큰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지금 봤을 때 정면하고 오른쪽 면, 왼쪽 면이 있는데요. 얘는 왼쪽 면이 더 조용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신다면은 벽이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벽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 벽이 있으면 소리가 울려가지고 더 크게 들려요. 그리고 이쪽에 있어야 이거 물 빼기도 좋고 청소하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머신은 이쪽이 벽이 가도록 설치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요. 네, 이렇게 소음에 대해서도 또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얘는 그라인더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요. 최대한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라인더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원래 원두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얘는 원두량을 얘기할 수 있는 머신이 아니에요. 원두량 같은 경우에는 아로마 버튼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로마 버튼을 누르고 추출을 해서 퍽을 보시면 원두량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원두량을 증가시킬 뿐 어느 정도의 원두량이 갈아지는지는 생두나 원두의 로스팅 포인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내피셜입니다. 필립스 엑스스몰, 리리카 일부 제품에서 원두가 잘 갈렸는데도 원두 없다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강배전 원두에서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커피 추출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요, 엑스스몰 리리카에 들어간 그라인더 컨트롤 시스템이 전류 컨트롤 방식인 것 같아요. 이건 내피셜입니다. 기술은 좋은 건데 이 방식이 시간이 지나서 그라인더 모터의 내부의 저항이 변하고 그라인더 날이 달게 되면 전류값이 변해서 시스템에서 원두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필립스는 알아요. 그래서 이 핀은 원두가 없어도 그냥 추출하게 합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이 핀은 원두가 없어도 맹물이 나와요. 이런 얘기는 임사장밖에 안 해주죠. 이게 리뷰죠. 정리하면 이 핀은 갈아지는 원두량을 알 수가 없다. 지금 보시는 원두량은 언제든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험한 데이터는 참고만 하세요. 자, 그라인더 입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망이거든요. 이게 가장 고운 망이고요. 이게 좀 굵은 망입니다. 여기서부터 원두를 통과시켜서 여기까지 거르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이 크루브사의 제품을 이용해서 모든 머신에 모든 그라인더에 똑같이 적용하려고 산 거거든요.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서 넣어서 기계를 통해서 걸릅니다. 기계를 통해서 이거를 걸르게 되면 얘는 지금 900 이상입니다. 900 마이크로 미크론 이상이고요. 네, 요 사이즈고 얘는 지금 800입니다. 이렇게 보면 800 써있죠. 800. 얘랑 얘를 비교해 보면 이제 큰 차이를 못 느끼시겠지만 자 600, 500이구나. 500이랑 요거랑 요거 엄청 커지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가까이서 찍어서 지금 900 보셨고요. 800입니다. 800. 그 다음 700 넘어가요. 네, 700입니다. 그 다음에 600. 네, 그 다음에 500. 그 다음에 400. 그 다음에 300. 그 다음에 200. 그 다음에 202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데이터를 보여드리기 전에 앞서서 알려드립니다. 해당 실험에 사용된 크루브 시프트는 측정 장비가 아닌 관계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측정 기준은 21년 1월 28 로스팅 블렌딩 원두를 사용하였고요. 이거는 개봉되지 않은 새 원두입니다. 브라질 40%, 에티오피아, 인도 34%, 콜롬비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표기한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원두였습니다. 아로마 2칸, 물량 2칸으로 세팅하고 중간, 최저, 최고 입자 순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입자 변경 시에는 그라인더를 비우고 원두를 채우고 다시 2회 작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쇄 원두를 받아서 측정을 한 거고요. 분쇄 원두는 습도를 머금기 때문에 실측정량과 차이가 납니다. 측정 방법은 총 무게, 원두량 플러스 크루브 시프트 무게에서 크루브 시프트의 무게를 빼면 그 남아있는 원두의 무게가 원두의 양이라고 저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라인더 입자를 최저로 해놓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7.79g의 원두를 테스트했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8.67g의 원두를 테스트했는데요. 지금 에스프레소 분포도를 보시면 87.16%가 나오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88.12%가 나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했더니 지금 원두 차이가 0.88g이 차이가 나는데요. 200구간, 300구간에서 약간 더 2번이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입자를 중간으로 테스트 해봤습니다. 1번은 8.52g을 분리, 2번은 9.42g을 분리했는데요. 2번 원두는 23일 분쇄 원두를 받아서 24일 분리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다소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해당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쪽 링크 영상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1번 에스프레소 입자 분포도가 67.1% 나왔고 그 외 입자 분포도가 30.87% 나왔습니다.
2번 에스프레소 입자 분포도가 66.45% 나왔고 그 외 입자 분포도가 31.85% 나왔습니다. 입자를 최저로 테스트했을 때보다 에스프레소 입자가 약 20% 줄고 그 밖의 입자가 약 20%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자 분포도를 보면 입자 분포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입자를 최저로 했을 때보다 600에서 900 이상대의 분포도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을 최대로 굵게 돌려서 그라인더 입자를 최고로 테스트했습니다. 1번은 9.20g을 분리, 2번은 9.86g을 분리했는데요. 1번, 2번 원두는 23일 분쇄 원두를 받아서 24일 분리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다소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1번은 에스프레소 입자 분포도가 42.17% 나왔고 그 외 입자 분포도가 55.76% 나왔습니다. 2번은 에스프레소 입자 분포도가 45.74%, 그 외 입자 분포도가 53.35% 나왔습니다. 입자를 최고로 테스트했을 때는 600에서 900 이상 입자 분포도가 50% 이상 나왔습니다. 입자 분포도를 보면 900미크론 이상 입자들이 30% 이상 분쇄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드립이나 콜드브루에 사용하는 입자 크기로 분쇄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라인더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입자 조절만으로도 들어가는 분쇄되는 원두량이 달라집니다. 추출기에 들어가는 원두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라인더는요, 입자를 곱게 갈수록 갈리는 양이 저항 때문에 적게 나와요. 입자가 굵으면은 그라인더에서 나오는 양이 원래 많아집니다. 양이 적어졌을 때는 작동 시간을 올려서 좀 더 양을 보완을 해주고요. 굵게 갈았을 때 원두량이 많아질 때는 그라인더 작동 시간을 줄입니다. 기본적으로 카페나 이런 데서 그라인더 세팅을 할 때 이렇게 해요. 그럼 전자동 머신도 이렇게 양이 달라지면 그 원두를 보완을 해줘야 되잖아요. 하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EP 추출기 바스켓이거든요. 이 바스켓에 9g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입자, 그러니까 일반 보통 입자로 9g이 들어간다고 하면 최저로 다이얼을 돌렸을 때 얘는 7. 몇 g 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7.7g 들어갔죠? 제가 요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7. 몇 g 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하기에서는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굵은 입자들도요, 그 어느 정도 맛을 내고 그 커피를 한 명 담고 있잖아요. 근데 양이 줄고 입자가 가늘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진해지냐? 아니요. 진해지려면 이 양도 늘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저 입자에 에스프레소 입자가 분포도가 많은 그게 양이 9g이 나와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얘가 진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원두 양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고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성비 제품이란 거예요, 그냥. 자, 얘를 좋다고, 최고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진짜 좋은 제품은요, 이거를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얘 컨트롤 시스템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양, 그냥 농도, 이런 게 다 이제는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음번에 나오는 추출 농도를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라인더 입자와 그라인더에 대해서 봤습니다. 에스프레소 양을 측정했습니다. 21년 7월 12일 로스팅된 과테말라 안티구아 SHB 100% 원두를 사용, 아로마 2칸, 물량 2칸으로 연속 5회 추출했습니다. 10잔을 비교해서 봤는데요. 평균 46.776g이 나왔습니다. 추출 농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측정 기준은 21년 7월 10일 로스팅 과테말라 안티구아 SHB 100% 원두를 아로마 2칸, 물량 2칸으로 추출하였고, 공정성을 위해서 일회용 빨대로 시료를 채취하였습니다. 측정에 사용한 장비는 아타고사 브릭스 TDS 측정기입니다. 측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에스프레소 측정과 에스프레소를 여가지에 걸은 후 측정, 에스프레소 측정 같은 경우에는 3회 측정 후 평균값을 표기하였고, 필터링 에스프레소는 5회 측정을 기준으로 하나 같은 값이 나오면 측정을 중단하고 확정값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결과가 나왔고, B는 브릭스 당도, T는 TDS 농도입니다. 평균 당도로 봤을 때는요, 4.22로 평균 농도로 봤을 때는 3.385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당도가 4.25%가 나오면은 굉장히 잘 나온 거 아닌가요? 저희 커피가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앞광고 좀 했습니다. 거름종이랑 그 다음에 부직포를 통해서 에스프레소를 걸러 볼게요.
여과지를 통해서 필터링을 한 후 당도와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원래 5회 실험을 해야 하는데 동일값이 나올 경우 실험을 중단했습니다. 표에서 보면 27번째 추출이 유난히 농도가 높게 나왔는데요. 27번을 뺀 나머지 농도는 오차 범위 내에서 잘 추출이 된 것 같습니다. 평균 농도가 에스프레소 측정 때보다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27번을 제외하면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실험을 통해서 원두 분쇄량, 에스프레소양, 추출 농도를 알아봤는데요. 데이터의 평균으로 추출 수율을 계산해 봤습니다. 추출 수율이란 사용한 원두에서 뽑아낸 커피의 양입니다. 이거는 다른 전문가님의 추출 수율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출 수율은 추출 농도 곱하기 추출량 나누기 분쇄 원두 양입니다. 평균 데이터로 계산을 할 경우 추출 농도 3.524 곱하기 추출량 46.776 나누기 분쇄 원두량 8.268을 했을 경우 19.937, 약 20%에 가까운 추출 수율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SCAA,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 권장 추출 수율 18%에서 22%에 들어가는 세팅값이 잘 되어 있는 커피 머신인 거죠. 다 계산해서 만든 건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함부로 이렇게 기계 만들 회사는 아니에요. 오랜 역사도 있고 그만큼 또 돈도 있어서 연구진들이 굉장히 좋아서 세팅값을 잘 맞춘 거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임 사장 나는 커피가 맛이 없던데? 그분들은요, 이거를 보셔야 돼요. 지금 표를 보시면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서 농도 측정을 했습니다. 31번은 컵에 물을 55.97g을 넣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했고요. 101번은 컵에 물을 55.02g을 넣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했습니다. TDS를 보면 1.46, 1.43이 나와요. 이 농도는 SCAA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 커피 선호도 기준 1.15에서 1.35%, SCAE 유럽 스페셜티 커피 협회 커피 선호도 기준 1.20에서 1.45%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게 다 맛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전문가들이 볼 때 맛이 괜찮다고 평가를 하는 농도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종이컵에 물을 가득 채우게 되면 180g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3분의 2 정도를 커피를 만들었을 때 그때 가장 맛있는 맛이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제 더 줄여도 되고 물량을 더 늘려도 되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해야 맛있는 커피 농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추출 수율과 추출 농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2부로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1시 25분입니다. 더 이상 영상을 편집하게 되면 정말 또 오늘 밤 새야 될 것 같고 내일부터는 또 일을 또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2부를 마무리하고 저는 또 3부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영상을 많이 줄였는데도 이런 제가 한 실험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이 자료 자체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머신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커피 머신을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본인에게 맞는 커피 머신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영상의 자료는요, 제가 커피 머신 수리할 때도 여러분들 머신이 왔을 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원래 정식 센터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 수리가 입도되었을 때 이렇게 수리되어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은 여러분들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좋은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뷰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밤이 많이 오래돼가지고 목도 막 잠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부탁드리겠습니다.